오늘의 이야기는 영국 방송사의 PD인 데이브가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도중 겪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정리한 일화입니다. 그와 제작팀은 각국의 국민성을 알아보며 치안이 좋은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를 분석하는 다큐를 제작 중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를 돌아다녀봤지만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보인 특징 때문에 그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데이브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의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2002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던 때 한국에 방문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지만 축구 본가인 잉글랜드 못지않게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로 뭉쳤던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이 이기는 날이면 길거리 어느 곳을 가든 신나는 파티 분위기였고 분위기에 취해 돌아다니다 보면 작은 병에 담긴 파란색 음료수를 그냥 마시라며 나눠주기도 했죠. 또한 한국이 극적으로 이탈리아를 이겼을 땐 아파트 난간에서 트렁크 팬츠 차림의 아저씨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대한민국을 크게 외치는 모습은 정말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은 경기가 끝나고 난 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청소와 뒷정리를 하고 갔던 한국인들이었어요. 저의 부모님 또한 지금까지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 장면을 떠올리며 매우 좋은 인상이 남아있다고 과거를 회상하시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 영국으로 돌아와서 맨체스터 지역의 작은 지역 방송국에 입사했던 데이브는 어느 정도 수습 기간이 지났을 무렵 선배들로부터 대뜸 이러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각국의 치안을 비교해보는 야심찬 리얼 다큐를 하나 만들 계획이라면서 저한테 추천할 만한 국가가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무의식 중에 옛 기억이 떠올라 한국을 지목했죠. 오랜 시간 회의 끝에 그들은 취재를 결정할 나라로 프랑스와 두바이, 한국과 중국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데이브는 20년 만에 한국으로 재방문하던 터라 속으론 설렘과 동시에 그동안 어릴 적 추억이 담긴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매우 궁금했다는데요. 영국의 맨체스터 공항을 떠나 약 2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 도착한 데이브의 팀은 녹초가 돼 있었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그들은 한국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데이브는 한국 방문 전 유튜브에서 한국식 BBQ 영상을 시청하였기에 동료들에게 고깃집을 권했었는데 이때의 웃겼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온 동료인 스티브에게 한국식 바베큐를 먹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었고 그는 너무 피곤한 상태로 제발 아무거나 먹자며 징징대고 있었죠. 고깃집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더니 종업원이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고기가 다 익을 때를 기다리던 저는 그만 스티브를 보며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가 한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웃겼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 짧게 남아 찍었는데 마치 북유럽에서 온 바이킹처럼 한식을 우걱우걱 먹어댔어요. 스티브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제 모습이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고 있었죠. 비빔밥을 비비지도 않고 그냥 먹지 않나. 쌈을 찌개에 찍어 먹지 않나. 무슨 원시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그에게 한식을 제대로 먹도록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비빔밥은 고추장과 비벼서 먹는 것이고 고기는 쌈에 싸서 한 입에 먹어야 한다고 말이죠. 스티브는 그걸 왜 이제 알려주는 거냐며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본 누구라도 먹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일단 구경부터 했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배를 채운 그들은 숙소에 도착한 뒤 앞서 촬영을 시작했던 다른 팀들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프랑스 팀은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이는 곳에 노출시킨 뒤 이를 발견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사회 실험 촬영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 중국에 도착한 팀은 지갑을 떨어뜨린 후 뒤따라오던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기획하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데이브의 팀은 회의를 통해 프랑스 팀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획했는데요. 미리 이야기를 해둔 그의 한국인 친구를 섭외하여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부푼 촬영 첫날은 생각과 달리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핸드폰과 지갑이 주인 없이 노출되어 있었지만 이날 이곳을 지나갔던 한국인들 그 누구도 이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당황했던 첫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데이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고 느껴졌습니다. 핸드폰과 지갑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다들 크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국 팀과 동일하게 지갑을 떨어뜨린 뒤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죠. 이후 변경된 기획으로 촬영을 시작한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지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단 한 번의 경우도 이를 모르는 채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친절하게 직접 주워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죠. 애초에 리얼 다큐멘터리 기획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송을 위한 픽션의 요소는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국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옮겨 지하철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핸드폰을 플랫폼 한가운데 떨궈 놓고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들은 두 번째 촬영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핸드폰을 방치해 두고 이동하는 사이에 물건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은 지갑과는 다를까 싶어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는데 생각 외의 장면이 담겨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말하자면 한국의 도덕성을 확인하기에는 단 10초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확히 10초 만에 길을 가던 여성분이 주워서 안내데스크로 가져간 것이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가 정말 희귀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실험 촬영을 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보는 건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고 동료 스티브 역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에게 되묻고 있었죠. 촬영을 마친 후 영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다른 팀들과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프랑스와 두바이를 촬영한 팀은 내보낼 그림이 많지 않았다며 분량 폐기 혹은 축소를 건의했고 중국을 촬영했던 팀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의외롭게나 선방했다며 의기양양했는데 그 내용은 총 12번의 촬영 끝에 2번 정도만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을 주워 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번 방송의 메인 포커스를 중국으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어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모두의 브리핑을 듣고 난 뒤 데이브의 팀은 마지막으로 한국 촬영 분량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뭐라도 된 것 마냥 기세등등했던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은 각자 본인들 영상과 비교하며 놀라워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는 2차례 정도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었고 프랑스와 두바이의 경우 실제로 촬영 도중에 소매치기 장면까지 잡혔었죠. 당시 프로그램 총 진행을 맡았던 메인 PD 선배님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도 경찰이 길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냐고 말이죠. 이에 저는 한국 사람들은 경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님은 CCTV가 사방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되물어봤죠. 이 질문은 중국 취재팀이 대신해 주었어요.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국보단 중국의 베이징이라고 말이죠. 이후 그들은 촬영 분량 대본 문제와 나머지 후반 작업의 방향을 논의했는데 결국 다큐멘터리로 내보내기보단 사회실험 기획 영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영상이 업로드된 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았던 해외의 시청자들은 특히 한국의 실험 영상에서 하나같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모든 일화를 설명했던 데이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촬영을 도와준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한국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한국인 친구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속의 핫한 한국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